마음이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자, 마켓 프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또 다각도로 오랜 경험에 근거해서 노련미가 돋보이는 전문가 나와겠습니다. VS의 박영호 대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셔갖고 제가 오프닝 인사마저 빼먹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반갑던가요? 아, 반갑죠. 네, 예. 일단은 그 시장을 보는 이 시선, 각도,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냥 본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오늘은 그 대선 전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아주 껄끄럽고 이런 내용이라서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 제가 좀 난감하긴 한데, 뭐 대선 관련주 이렇게 또 칭하기도 그렇고, 한간에서는 뭐 대선 후보하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상한가다 이렇게도. 사실만 이게 뭐 같은 이게 학교만 무슨 나와도 연관성이 그러더라고요. 있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대선 관련주 중에서 어느 누구 주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대선 관련주들이 그 테마성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냐, 죽어있는 테마냐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테마라는 거죠. 살아있는 테마는 특별한 악재가 나오기 전에 급락하지는 잘 않지만은 일정 부분 올라가면 급격한 하락을 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지난번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인물 관련주들이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정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그렇죠. 뭐 복지 테마도 있고, 예. 저출산 얘기도 있고, 고령화 사회. 참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3대 말이 정말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습니다. 3대 테마가 있죠. 네. 뭐냐면은 정책 테마가 뭐냐면 취업 테마. 일자리. 그건 누구나 다 들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노인복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다음에 유아보육. 이러한 것은 세 주자가 모두 다 언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대선 전국이 이루어지면은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공약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원도 정도에 가면은 평창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충청도는 세종시 이번에 국무총리실 이전하면서 세종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상도 쪽으로 가서는 신공항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전라도 가서는 그럼 어떠한 걸 얘기할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언급한 거 이제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저터널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목포하고 제주도 해저터널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들은 역시 테마주로서만 여러분이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테마주 하니까 뭐 어감도 그렇고 어떤 근거에 테마를 갖느냐 하는데, 테마를 잘못 생성하면 금융당국에서는 분명히 규제를 한다고도 밝혔고 예의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니까 시세가 또 나오고. 그렇죠. 이 병폐가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뜬구름 잡기로 어느 누군가는 상투를 분명히 잡게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응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들은 급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싸게 산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테마주들을 대응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선 테마주 하나 준비하신 건 없죠? 대선 테마주는 지금 여기서 아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라서.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긴장을 하시는군요. 야, 긴장했어요. 네. 자, 오늘 오전에 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물론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은 분명히 이 정권하고 분명히 얘기가 또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참 다루기가 민감해서 경험이 많으신 박영호 대표께서 얘기 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권 말기니까 얘기하신 대로 정권 초기에 대한 전략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경기 전망을 그리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애플하고 특허 전쟁을 벌이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시장의 우월적 점유율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저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삼성전자의 주력인 디스플레이하고 휴대폰, 반도체만큼은 아마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을 해서
그 격차를 확실히 벌려놓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투자 전략을 조금 유보했다고 하는 것은 신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는 핵심 업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인다라는 개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잠시 멈췄다가 내년에 다시 집행을 한다. 뭐 이렇게 또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되죠. 예. 저는 오늘 들은 얘기는 반도체 후공정은 오히려 집중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아마 같습니다. 재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근접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만큼은 아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 확실히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를 집중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애들러서 여러 가지 뭐 이슈를 했는데 사실 다루기가 좀 민감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략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뭐 사야 됩니까? 아니면 팔아야 됩니까? 뭐 멈춰야 될까요?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금 주춤거리는 거지, 아마 11월 달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달 그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10월하고 11월 달에 업체들 월별 실적이 향후 그 주가를 가늠하겠지만은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통적 상승기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많다. 근데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데 지금 유동성 공급도 충분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고 많이 안 판다는 얘기는 한 단계 레벨업을 더 볼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수급적인 요인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제가 11월까지는 하락 장세보다는 상승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1월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추석 들어갑니다. 네. 떡값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 떡값은 좋진 않은데 뇌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마음의 정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떡값의 개념으로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줄 만한 종목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가는 종목들은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어떤 기본적인 그 내재 가치가 일정 부분 안정돼 있으면서도 내재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급등만 하는 종목은 며칠 전에 그 감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한가를 그 일으키는 그러한 종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 정지됐던.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뒷받침돼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최근에 그 코롱생명과학이나 LG생명과학이 그 상승세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어려우니까는 내수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셰일가스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오늘은 신약 제조업체하고요. 셰일가스 관련주 중에서 하나씩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신약 제조업체. 예, 뭐 코롱생명과학이나 LG 생명과학 주가가 요즘 뭐 탄력적이다. 이 얘기는 뭐 선도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도 같이 부각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또 셰일가스, 뭐 요즘 원자재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관련된 기업들 그럼 하나씩 들어볼까요? 일단은 신약 제조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약 제조업체들이 기술 개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 실험까지 완료돼서 그다음에 그 신약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좀 탄력적이다라는 점을 볼 때 지금 임상 3상을 끝낸 업체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휴온스라고 합니다. 휴온스. 예, 네. 예. 이 업체는 중소형 그 제약사입니다.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도 다른 일본 바이오나 이런 업체들은 그 실적이나 내재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오로지 성장성만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과 내재 가치가 뒷받침이 되면서 성장성도 뒷받침되고 있다. 삼위일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특허청으로부터 폐혈증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받았는데 이 폐혈증 치료제가 뭐 아직은 그 조성물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약으로 연결될 확률은 적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봐주셔야 되는 게 그동안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 폐혈증 치료제로 그 생산했던 그 자이그리스라는 그 품목이 있었는데 네. 이게 효능이 없어가지고서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폐혈증 치료제가 거의 없다라는 점인데 만약에 휴원수에서 그 특허청으로 받은 폐혈증 치료제의 조성물에 대해서 국제 다국적 기업과 연관해서 그 어떤 전략을 펼친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그 실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그 조리 치료제를 그 했는데 이게 국내 치료제 1호라고 하네요. 이런 네. 것들은 임상이 다 끝나가지고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그 신약으로 출시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크지만은 네, 이런 발기부전하고 조루는 개념이 좀 다르지 조금 않습니까? 다르죠. 네, 의학 용어니까. 예, 네.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도 상당히 크지만은 이 조류 치료제 시장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만큼 크다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보면은 그 임상 실험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치료약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치료약을 갖다가 권하겠다는 그 임상 실험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앞으로 이 제품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 세 가지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그 CGMP급이라고 우리나라가 KGMP가 있는데 KGMP는 이제 국내 그 의약시설 생산 그 시설 관련 기준인데 CGMP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좀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중소형 제약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1호로 지금 그 설정을 해서 아마 내년 정도는 FDA 승인까지도 받아서 FDA 그 미국에 납품하는 회사들 제약사들의 신약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는 벌써 임상이 2상, 3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도 올해 임상 실험이 다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품들이 그 신약으로서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자회사가 그 아주 좋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휴메딕스라고 하나 있는데 휴메딕스요? 예, 이 휴메딕스가 기능성 화장품도 만들고요, 의료용 소모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그 자회사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들도 주가에 긍정적이다. 기업 공개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있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매매 포인트 일단은 1차 목표가는요, 22,000원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2012년 예상 EPS가 1,100원 정도 됩니다. 1,1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일반 바이오 업체들이 그, PER을 보면은 뭐 50, 30 터무니없지만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 성장성 있는 업체 그 PER 20을 적용해 볼 때 22,000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시장이라든지 어떤 업체에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이탈한다면은 13,000원 이하 부근에서는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우리 의학용 용어니까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인구도 감소하는데 이것도 뭐 저출산 장려주 이렇게 되나요? 참 뭐 생각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떠오릅니다만.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치매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인 복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은 이제 그 셰일가스 종목인데요. 셰일가스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셰일가스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종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셰일가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강관입니다. 강관. 강관도 후육강관이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강관인데 이 강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냐면 스틸플라우라는 회사입니다. 이 스틸플라우는 해양 플랜트하고요, 가스 송유관하고 그 다음에 일반 후육관건에서 국내 매출 그 점유가 1위입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후육관건 매출이 약 95% 이상 되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그 해양 플랜트 카메론사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했는데 이 골드 등급의 기준이 뭐냐면은 전체 그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1% 이상의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업체만을 선정하는 거에서 그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70%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158%고요. 유보율이 1570%. 이 정도면 일단은 재무 구조는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가스관 업체들은 뭐 남부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해양 플랜트 사업에 관련 관심지우를 항상 부각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그 가스관이라든지 이러한 테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지 이탈가는 11,000원 정도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하자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례가 걸려가지고. 자, 오늘 마켓 프리뷰, 시장에 이슈가 되는 내용도 짚어봤고요. 또 관련된 종목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신약 제조업체인 휴온스, 그 다음에 셰일가스 관련주인 스틸플라워, 맞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잘 전해주신 분입니다. VSS의 박영호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